왜 초공감자만이 거부형 회피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까요? 거부형 회피자들이 똑같은 감정의 대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가면 멀어지는 밀고 당기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기, 감정적인 냉담함, 이 모든 것들이 한 곡만 무한으로 반복 재생되는 노래처럼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무언가가 그 뻔한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차갑게 거리를 두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 외면해왔던 내면의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초공감자입니다. 초공감자는 그저 깊이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거부형 회피자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거부형 회피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위험이라고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는 아이의 독립성은 칭찬하면서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엄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때로는 말없는 행동을 통해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대신 높고 단단한 벽을 쌓으며 자라났습니다. 통제와 논리, 그리고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벽 말입니다. 이들도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하지만 그 관계가 너무 진실하게 느껴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들에게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마치 숨이 막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부분은 그들 자신조차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는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생존 본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랑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제 초공감자가 등장합니다. 모든 감정을 아주 선명하게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자의 냉담함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 초공감자는 그들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요함 아래 숨겨진 두려움을, 오만함 뒤에 가려진 상처를,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짙은 외로움을 감지합니다. 초공감자의 재능은 마치 감정의 엑스레이 같은 투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때로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자신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로 그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자석 같은 끌림 속에서 초공감자는 종종 거부형 회피자와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받기를 세상에서 가장 거부하는 바로 그 사람과 말이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혹적입니다. 회피자는 초공감자 곁에서 깊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초공감자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피자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초공감자는 따뜻함과 인내심, 그리고 다정한 이해심을 내어줍니다. 이것들은 회피자가 남몰래 갈망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 요구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회피자의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사람이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내 진짜 초라한 모습을 보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잠적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초공감자에게 이것은 차가운 감정적 유기, 즉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평범한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다릅니다. 초공감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상대를 애타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상대를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다시 따뜻한 평화를 되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치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회피자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명하기를 멈추고 지나치게 마음을 내어주기를 멈춥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애처로운 노력도 멈춥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단단한 힘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드립니다. 거부형 회피자에게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늘 통제권을 쥐고 있던 그 익숙한 관계의 역학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회피자의 모든 감정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역할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차갑게 거리를 두는 역할을 맡고 상대방은 매달리며 쫓아오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에게 묘한 안전함을 줍니다. 하지만 초공감자가 그 뻔한 대본에서 벗어나 상처받고 매달리는 모습 대신 단단한 내면의 힘을 쥐고 물러설 때 회피자의 통제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혼란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쪽은 회피자 자신이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영영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 낯선 혼란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바로 그들이 평생토록 도망치고 외면해왔던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리고 언제든 쉽게 버려지고 대체될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역할을 바꾸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공감자가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통찰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 수준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회피자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처까지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피자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면에 자기 자신 역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상대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스스로의 강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공감자는 회피자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악순환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초공감자가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면 회피자가 거리를 두는 행동을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의 거절을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회피자 내면의 두려움이 투영된 결과라는 것을 맑은 눈으로 꿰뚫어 봅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고요하게 유지되는 이러한 감정적 분리는 일종의 거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회피자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의 탁구 게임을 쳐주지 않는 상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쫓아오거나 애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자신을 증오하지도 않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중립 상태는 회피자의 견고했던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공감자는 회피자가 태어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하려 들지 않는 사랑, 압박감 없는 연결, 그리고 형벌이 아닌 존중을 담은 거리두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회피자는 생전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며 숨어버릴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라지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회피 패턴을 뼈저리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마다 늘 도망치는 걸까? 왜 따뜻한 안정감은 지루하게 느끼고 상처를 주는 혼란 속에서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회피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이들이 끝내 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변화의 발걸음을 떼는 이들의 각성은 자신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굳건히 버틴 어느 초공감자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공감자의 단단한 힘은 회피자로 하여금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면서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없다는 그 아픈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은 회피자를 뜯어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공감자의 목적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희생해가면서까지 타인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건강한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세움으로써 통제하지 않는 맑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타인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공감자가 복수심이나 벌을 주려는 싸늘한 침묵이 아닌 진정한 평화와 품위를 지키며 돌아설 때 그것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회피자는 그 담담한 뒷모습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꺼내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초공감자의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축감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하게 곁에 존재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형 회피자가 살아오며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던 회피자는 종종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깊이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그들의 삶의 영원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으며 자신이 잔인하게 떠났을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회피자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 번 다시 그런 깊은 사랑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아주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온다 해도 그들을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초공감자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란 회피자를 다시 내 곁으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갉아먹는 업보와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파문처럼 번지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회피자에게 진정한 감정적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묵묵히 보여줍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회피하려는 얄팍한 성향보다 더 강력한 유일한 힘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공감자가 가진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거부형 회피자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눈물겨운 공감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 동안 두려움이라는 흙더미 아래 묻어두었던 사랑을 그들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여준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돌아서며 영원히 떠나는 것만이 그들을 일깨워주는 당신의 유일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선택한 초공감자만큼 거부형 회피자의 굳게 닫힌 영혼을 이토록 강력하게 뒤흔들어 놓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악순환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다툼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깊고 고요한 자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가진 위대한 역설입니다. 초공감자는 억지로 힘을 써서 회피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단계 더 진화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어 버립니다. 똑같은 감정의 소모적인 역할을 연기하기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깊이 사랑하면서도 때가 되면 의연하게 걸어 나감으로써 찢어질 듯한 상처를 깊은 깨달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비록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올지라도 그들은 회피자에게 사람과 사람이 맺는 진정한 연결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를 영혼에 새기듯 가르쳐 줍니다.